자, 이번에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해할 필요도 없고요.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 벡터를 갖다가 벡터 A라고 놔둬 볼게요. 근데 이 벡터 A랑 크기와 방향이 모두 똑같은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두 개를 더한다 라고 해보자, 얘들아. 그럼 얘는 지금 벡터 A가 두 개가 더해진 거지,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A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식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벡터 A 더하기 벡터 A는 뭐라고 쓰면 될까? 이 벡터 A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실수배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이 벡터 A란 녀석과 벡터 A는 공통점은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몇 배다? 2배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의 실수배라고 해가지고 벡터 앞에 어떤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를 우리는 벡터의 실수배다라는 얘기를 쓰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K가 양수라고 한다면 방향이 달라져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기존에 있던 벡터와 방향은 어때요? 같겠죠. 근데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K배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은 어떤 녀석하고 곱하든 간에 무조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와요. 이건 뭔 벡터가 돼요? 0벡터가 된다. 0벡터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크기가 얼마? 0인 벡터를 0벡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K가 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방향이 달라진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크기는 어떻게 되겠죠? 크기. K배라고 하기에는 마이너스 때문에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절대값 K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벡터의 크기란 것은 실제로 그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벡터의 실수배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이 실수배의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성질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K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A 벡터를 이렇게 곱한 거. 하구 K, L, 벡터 A라고 해서 K하고 L, 이 실수를 먼저 계산하고 곱해준 것과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내용하고 그대로 접목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가 K 플러스 L 해주고 벡터 A가 쓱하니 곱해져 있으면 무슨 법칙이 가능하다?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해서 K 벡터 A 더하기 L 벡터 A라고도 쓰실 수 있고, 반대로 실수가 이번에는 한 개인 대신에 벡터가 두 개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K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배의 성질은 매우 단순한 거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수식 계산하고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책에 있는 8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벡터의 평행 조건이라고 나왔어요. 평행 조건. 자, 평행 조건이라고 했는데 벡터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선분으로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는 선분은 무조건 어떻게만 됐었죠? 평행한다라는 게 이렇게만 평행하다라고 했었죠. 일치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일치하면 평행하다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 방금 말했던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벡터에서는 평행하다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방향과 크기가 똑같은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평행하다. 똑같은 벡터들끼리 비교를 해도 우리는 얘들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봐보자.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크기는 다르더라도 방향만 같다면 우리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또 볼게요. 크기는 같더라도 방향이 반대 방향이어도 역시 어떻습니까?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다음, 크기도 다른데 방향만 반대여도 어쩐다?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봐보자, 이제. 요렇게 벡터가 있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벡터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붙어 있는 건데 조금, 티를 내려고 살짝 띄어서 그렸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포개져 있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제? 평행한다, 겹친다 이런 말 안 씁니다. 평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설사 두 개의 벡터가 똑같은 게 요렇게 그려져 있어도 역시 뭐라고 한다? 우리는 평행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한 벡터는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한 벡터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한다? 평행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행하다라는 게 기존에 있던 선분에서의 평행과는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벡터에 평행한다라는 것은 그림으로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럼 봐보니까 말이야.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벡터를 내가 벡터 A라고 설정했을 때 얘는 완벽히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실수배가 돼 있는 거죠. 좀 더 작은 거잖아. 방향은 다르고. 그래서 얘는 뭐 벡터 A에다가 얼마 곱했겠지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어때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벡터 A라 한다면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어때요? 크기가 이게 벡터 A라 한다면 크기도 한 절반 정도야. 근데 방향도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어때요? 얘는 뭐 얘랑 똑같은 거네. 그치? 얘는 어때요? 똑같은 거죠. 벡터 A, 벡터 A. 그다음에 얘는 벡터 A, 뭐 마이너스 3분의 1 벡터 A,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평행한 벡터들은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항상 무슨 배가 성립한다? 실수배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다른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 실수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벡터가 서로 어쩐다? A 벡터랑 B 벡터는 서로 평행하는 벡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K가 곱해졌을 때, 즉 실수가 곱해졌을 때 방향이랑 크기랑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서 한쪽에만 실수배가 되어 있는 것은 얘를 곱함으로써 이 벡터와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실수배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표현할 때? 평행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우려먹을 거예요. 엄청나게 우려먹으니까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반사적으로 벡터 A랑 벡터 B는 서로 뭐 한다? 평행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87페이지에 두 벡터의 평행 조건 해가지고 진하게 글씨 써진 곳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자, 그게 뭐냐면 저 볼게요. 일단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다른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K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 어떤 L이란 녀석이 곱해졌어. 그런데 그 결과가 0이 나왔다라는 것은 0벡터가 됐다라는 거죠. 그쵸? A와 B는 서로 다른 벡터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실수가 0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A 벡터랑 B 벡터 다르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K가 0이고 L이 0이어야 돼 라는 거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던 항등식과 좀 의미가 비슷하죠. 그쵸? 자,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K 벡터 A 더하기 L 벡터 B라는 녀석이 M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랑 똑같대요. 느낌 들어오시죠? 항등식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했으니까 무슨 비교법처럼?
개수 비교법처럼 그럼 벡터 A의 개수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설정해주고 벡터 B의 개수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이 두 벡터는 무조건 똑같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표현 자체가 뭐냐면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의아합니다. 그쵸? 선생님 이거 두 개의 벡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실제로 봐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란 녀석이 만약에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 벡터 두 개가 더해져 있지만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왼쪽 두 개 벡터도 그럼 합칠 수 있겠지.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벡터 합칠 수 있겠지. 그쵸? 이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벡터랑 잠깐 0이야. 그럼 뭔 벡터야 이거? 그렇죠. 0벡터입니다. 어떤 벡터랑 0벡터가 같으려면 그 개수들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좌변과 우변의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하려면 그 앞에 있는 각각의 개수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봐보겠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별표 5개. 별표 5개. 자, 책에서 나온 대로요, 여러분.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A, B, C 라는 녀석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해서 표현은 해놨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 칠판 봐볼까? 이게 언제 나왔을까 얘들아?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고1 때 잠깐 등장했다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너희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잘할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좌표들 싹 다 구해가지고 이거 두 개로 구한 기울기나 이거 두 개로 구한 기울기가 서로 같다. 또는 이거 두 개 구한 거, 이거 두 개 구한 거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기울기로 여러분들이 구분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기울기로 안 하고 뭐로 하겠다? 벡터로 그 조건을 표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봐보세요. 벡터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A를 시점으로 해서 B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A, B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 시점을 A로 하고 종점을 C로 갖는 벡터 A, C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두 개는 무슨 관계?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파란색이래.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서로 평행하죠. 우리 평행하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벡터 A, B는 벡터 AC에다가 뭐 몇 배 해준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쵸? 아, 좋습니다. 맨 처음에 평행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봐보니까 평행 조건이 아니라 일직선 위에 있는 조건도 누구하고 똑같아요. 써보니까 평행 조건하고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그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맹목적적으로 평행하다라고만 생각하면은 그건 딱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는 순간 평행하기도 하지만 이 두 벡터는 서로 일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벡터 AB랑 벡터 AC라는 녀석을 지금 여기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틀린 건 없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벡터 AB와 벡터 AC를 다른 벡터 이것들을 벡터의 차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벡터의 차로.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점을 좀 줄 거냐? 여기에 O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요 A, B라는 녀석을 O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의 차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변에 있는 이 벡터 AC란 녀석을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일단 분배를 해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K 벡터 OC 마이너스 K 벡터 OA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OC라는 벡터와 OA라는 벡터는 지금 K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벡터 OB만이 유일하게 누구를 안 가지고 있어요? 실수배를 안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OB가 실수배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벡터 OB는 이라고 좀 정리를 할게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K 벡터 OC 플러스 1 마이너스 K 벡터 OA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일직선 상 위에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평행의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평행한다는 건 벡터 몇 개로만 비교했어요? 2개로만 비교했죠. 그쵸? 근데 벡터 3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벡터 3개로 표현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이 모양이 어떤 벡터의 실수배, 어떤 벡터의 실수배잖아요. 그쵸? 2개의 개수들의 합이 무조건 얼마일 때? 그렇죠. 이 개수의 합이 1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A, B, C 이 녀석들은 무조건 일직선 위에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만 봐선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때 내가 또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역시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 해서 벡터 AC는 K배 벡터 AB라고 표현했고 벡터 OC는 M 벡터 OA 더하기 N 벡터 OB라고 해서 M 더하기 N은 1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책에서는 MN이라고 표현했지만 선생님 그냥 K, 1-K로 표현을 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쫙 해보고 그 실수배로 표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번 봐봤어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개떡 같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정육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벡터 A, B라고 했을 때 다음을 나타내어라 라고 해서 1번 한번 봐볼게요. 1번 누구 표현하래요, 여러분? 벡터 B, O를 표현하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풀 때는 벡터에서 특히 아무 특징 없이 표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는 뭐를 이용하면 제일 좋냐면요. 인근 점들을 좀 봐보세요. B하고 O에 공통적으로 좀 가깝게 붙어있는 점들을 보자라는 거야. A 또는 C가 되겠지. 근데 선생님은 A를 설정하고 해볼게. 그럼 봐봐. 얘가 벡터 A, O 빼기 벡터 A, B라고 써도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죠. 그럼 봐보세요. 벡터 A, O는 어디입니까? 얘 아니에요? 근데 얘는 크기와 방향이 얘랑 똑같으니까 벡터 B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 AO는 벡터 B를 얘기하는 거죠? 벡터 AB는 누구예요? 벡터 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BO라는 녀석은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 B5라는 이 녀석을 갖다가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에서는 벡터 A, E를 구하랍니다. A하고 E가 어디 있는지 또 보자. 이해 아니니?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정육각형이 나올 때 이제 팁을 좀 가르쳐 줄게. 정육각형이 나올 땐 얘들아, 너희들이 이 삼각형의 변들 있지? 각각의 변들을 통해서 벡터들을 하나씩만 표현하잖아. 이제 이런 거 구할 때 개 쉬워져. 잘 봐봐. 벡터 A 구하라고 했는데 벡터 A 잘 봐보니까 얘는 요 파란색에다가 요 빨간색 요렇게 더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파란색은 벡터 B죠? 더하기 빨간색은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어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했죠. 그래서 답 얼마? 그렇지. 이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됐죠? 자, 다음 것도 가볼까요? C2, 벡터 C2랍니다. 얘 구하래요, 여러분. 얘. 요 벡터 구하래요.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벡터는 또 봐보니까 말이야. 어떤 게 존재하냐면, 잠깐. 지금 그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로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그쵸?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뭐 한다 했어요?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뺀 거죠. 여기도 봐보세요. 화살표 이렇게 갔죠. 그거는 요 화살표 끝머리에 있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뺀 거잖아요. 시점으로 가는 벡터. 그러면 이 벡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벡터는 이 벡터 B 마이너스 이 벡터 A죠. 빼기 벡터 B라고. 됐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 벡터, 이 벡터 B 마이너스 이 벡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써주니까 마이너스 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은 2B를 구하래요. 2B. 2B는 어딨냐? 이거네요, 이거. 그쵸, 여러분? 얘는 뭐예요, 그냥? 요 빨간 색깔 두 줄 돼 있는 거 반대로 해준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벡터 B 플러스 2 벡터 A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8번.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여러분, 나 칠판 좀 지우는 동안 8번 좀 푸세요. 핵 쉽습니다. 못 풀면 지옥 가요. 못 풀면 지옥 갑니다. 그냥 전개해서 동류항들끼리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그 9-1번까지 좀 풀어보세요. 예제 9번의 1번까지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9번 봐보겠습니다. 9번에 2번 볼게요. 자, 2 벡터 x 더하기 3 벡터 y는 5 벡터 a, 그 다음에 3 벡터 x 더하기 4 벡터 y는 6
벡터 A일 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벡터 X, 벡터 Y를 벡터 A로 표현하여라 했으니까 마치 이거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그쵸? 그럼 얘들을 그냥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적당히 하나만 없애면 되겠지. 여기다가 다 3 곱하고 여기다 2 곱해가지고 계산 뚝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3 곱하면 여기가 9, 여기다 2 곱하면 여기 8 하니까 벡터 Y는 15 빼기 12 하니까 3. 오케이. 벡터 Y는 3 벡터 A가 되겠네. 그럼 3 벡터 A 그대로 쓱 넣어주게 되면 옮겨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 벡터 A가 되나요? 그럼 벡터 X는 마이너스 2 벡터 A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매우 단순한 그냥 연립 방정식의 형태와 똑같은 문제였다라는 걸 판단하시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자, 10번은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붙여준 이유는 벡터 A랑 벡터 B가 같다,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랬는데 지금 4m-3n 벡터 A 더하기 2m 플러스 3n 벡터 B가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랍니다. 그랬을 때 mn을 구하래요, 여러분.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얘랑 여기 있는 계수 1이랑 같으면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4m-3n은 1이다 라는 관계식과 얘랑 같다 해주면 되니까 2m 플러스 3n은 2라는 관계식을 써줬더니 문자 두 개, 식 두 개가 나왔어요.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서 푸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자, 그럼 바로 11번 갈게요. 11번. 자, 11번. 지금 벡터 P는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 벡터 Q는 벡터 A 마이너스 2 벡터 B, 벡터 R은 K 벡터 A 마이너스 5 벡터 B라고 했을 때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R이랍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빼주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R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P에서 R을 뺍시다. 그럼 1 마이너스 K 벡터 A입니까?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2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5B 벡터 하니까 3 B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여기가 지금 앞에 있는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R입니다. 그리고 벡터 P 플러스 벡터 Q는 두 개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3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죠. 그쵸? 3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자, 여러분,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평행하면은 실수배로 우리가 표현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문제가 이거야. 쌤? K를 어디다 곱해요? 여기 K 있구나. 실수를 어디다 곱해요? 왼쪽에 곱해야 돼요? 오른쪽에 곱해야 돼요? 또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니들 편한 데다 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자기 편한 데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 봐봐, 선생님은. 여기 이미 K가 있잖아, 문자가. 여기다 또 만약에 내가 M이라는 실수를 곱해주면 좀 복잡할 거 아니야. 여기다 그냥 곱할게요. 알았죠? 여기다가 실수배 하자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실수배는 어디다 곱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렇게 딱 실수배를 해주게 되면 3m 벡터 A 마이너스 m 벡터 B라고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가 같아지려면 계수들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K는 3m과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플러스 3은 마이너스 m과 같아야 되니까 일단 그럼 여러분들 m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m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걸 알아서 K가 얼마 나온다? 10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구하라는 게 누구예요? K 구하라고 했죠? 실수 K의 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0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12번. 자,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벡터 OA를 여기다 좀 써놓을까? 아우. 자, 벡터 OA를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 쓰자 했고요. 자, 벡터 OB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쓰자 했고요.
벡터 OC는 4벡터 A 플러스 M B 벡터 B일 때, 자,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밑줄 그어야 되는 게 뭡니까?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밑줄. 자, 좋습니다. 한 직선, 일직선 위에 ABC라는 세 점이 존재해야만 한대요, 여러분. 그쵸? 근데 봅시다. 얘는 벡터가 총 몇 개가 표현되어 있어요? 3개. 우리가 벡터가 달랑 2개만 있을 때라면 실수배의 형태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벡터가 3개가 나왔으니까 좀 복잡하게 해야겠죠. 뭐 복잡하게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한번 얘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볼게. 잘 보세요. 여기서는 A, B, C하고 O라는 점이 한 평면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 면이잖아, 얘들아. 그치? 이 면에서 해볼게. 근데 A, B, C는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요 일직선 위에다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써볼게요. 됐죠? 그러면 O라는 점은 일직선 밖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가 O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서 준 건 지금 뭡니까? 그다음에 얘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준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줬는데 요것보다도 먼저 봅시다.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벡터 AB랑 벡터 AC는 무슨 배? 실수배. 그 이유는 평행하니까. 됐죠? 그래서 벡터 AB는 뭐 K배 벡터 AC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 녀석을 벡터 AB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으면 짱 좋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아직 잘 안 될 거예요. 훈련들이 다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할 거냐? 얘를 다 시점을 5로 바꾸고 싶어요.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벡터의 합을 써야 됩니까? 벡터의 차를 써야 됩니까? 벡터의 차를 이용해야겠죠? 그럼 이 벡터 AB라는 녀석을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그 다음에 여기는 K배의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A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잘 보자. 벡터 OC와 벡터 OA는 K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벡터 OB라는 녀석만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넘겨버릴게. 그러면 벡터 OB는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K 벡터 OC 플러스 1 마이너스 K 벡터 OA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벡터 OB, 벡터 OC, 벡터 OA에다가 차례대로 이 녀석들을 대입해줘서 뭐 해주면 됩니까? 계수, 비교법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쵸? 자, 대입해 볼게요. 이거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K를 곱해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K배 4 벡터 A 플러스 M 벡터 B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OA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개수들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우린 이것들의 개수들만 봅시다. 여기 개수 얼마예요? 1은 여기 개수 얼마예요? 4K. 그 다음에 여기 개수 얼마예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K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음이래. 그럼 K를 바로 구할 수 있네요. 그쵸? K가 얼마예요? 2K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K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 또 여기 가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네. 얘 개수가 얼마? 마이너스 1은 얘 개수 얼마? 원래 KM이라고 써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M이라고 써주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K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곱하기 1을 하니까 얼마? 2분의 3. 전부 다 2를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M은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구하라고 하는 데가 누구예요? m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m은 5다 라고 한 거 괜찮습니까? 그쵸 그쵸.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뒷단원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얘를 벡터 OB는 벡터 OC, 벡터 OA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벡터 여기 있는 O란 녀석들을 다 떼고 봐보니까 점 B죠. 얘는 점 C를 얘기하는 거죠. 점 A를 얘기하는 거죠. 어라. B는 A와 C의 안에 있는 점이네요. 무슨 점? 무슨 점? 내분점이라고. 내분점. 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내분점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내용이 다음 단원입니다. 자 넘겨봅시다. 넘어가셔서 위치 벡터로 가볼게요. 위치 벡터. 아우 벡터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이제 또 뭔 위치 벡터라고 나왔네. 자 여러분들 벡터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해 보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벡터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확히들 구분 지을 줄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안 헷갈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벡터를 배웠을 때,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뭐를 단위 벡터라 했죠? 다 까먹었죠? 크기가 얼마인? 1인 벡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역벡터가 뭐였어요? 역벡터.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그렇지.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혼자 공부들 하실 때 편할 겁니다. 자, 다음. 아우이. 0벡터는 뭐예요? 크기가 0이요. 그렇죠. 크기가 0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0벡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벡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또 이제 나오는 게 이 단원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위치 벡터라고 나왔어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위치 벡터는요.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갖다가 이제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 시점이 무슨 점? 그렇죠.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위치 벡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용어 정리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주는 거냐면 마지막 여기 지금 우리 단위 벡터, 역 벡터, 영 벡터, 위치 벡터 나오는데 나중에 법선 벡터라고 나와요. 뭡니까? 법선? 모르겠죠? 충격적이게도 고1 때 했어요. 수직인 선을 갖다가 조금 고급지게 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1 때는 너무 찰나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배울 거야 하고 다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법선 벡터라고 나와요. 근데 그 법선이란 말을 모르면 또 모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벡터들의 정확한 뜻들, 그 어떤 벡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벡터가 뭘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지 공부하실 때 편합니다. 특히 혼자 공부할 때. 알겠죠? 자, 그럼 위치 벡터 한번 봐보니까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A를 점 A의 위치 벡터라 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여기가 우리 A, B,
여기를 C라고 해주고 이 벡터들 표현할 때 아우 귀찮아 이 벡터 A 이렇게 쓰자 귀찮으니까 벡터 A, B 쓰기 귀찮으니까 벡터 A라고 하자 이렇게 된 애를 벡터 B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두 개를 더해 준 거니까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쓰자 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 위치 벡터를 배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벡터 A를 주잖아요. 아 미안 자 이제 하여튼 뭐든 간에 시점이 O로 박혀 있어. 그리고 이게 만약에 A라고 하잖아 얘들아. 얘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요 소문자 쓴 거를 이렇게 벡터 A 이 녀석을 이제 위치 벡터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저는 여러분들이 위치 벡터란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벡터 A, B, 벡터 B, C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야 퉁치자 벡터 A라고 치환을 한 거죠. 아 퉁치자 벡터 B라고 치환을 한 거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벡터들이 나온다면 대개 무슨 벡터를 얘기하는 거다? 위치 벡터를 얘기하는 거다. 이 A가 뭐다? 이 A를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위치 벡터의 종점이 대문자 A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치 벡터를 알므로써 우리가 이제 표현할 것들을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위치 벡터를 그리고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시점이 원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요 벡터가 어디에 있는지 표현하기가 너무 쉬워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원점이에요. 그쵸? A란 점이 있어요. 1,5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벡터의 크기 표현하기 쉽죠. 그쵸? 방향도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쵸? 1,5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그럼 이거 크기 얼마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 C 주면 되지 뭐. 그쵸? 위치 벡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기나 방향성을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위치 벡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배우는 이유라고 한다면 딱 위치와 크기를 판단할 때 매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갖다가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외분점은 숙제로 내드릴게요. 외분점 증명하는 건 숙제로 내드릴게요. 내분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외분점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간에 내분점, 외분점은요 반드시 그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일단 기준 잡은 점 2개를 A하고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A, B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분점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내분점을 갖다가 P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내분점, 외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은 뭐 이렇게 뭐 M 대 N이야 라는 정도밖에 우리가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벡터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벡터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네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네요.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벡터 AB, 벡터 AP로 표현해 준 다음에 벡터 AB라는 녀석은 벡터 AP에다가 몇을 곱해준 거? K를 곱해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들을 갖다가 이제 다 뭘로 바꿔보겠다? 다 뭐로 바꾸겠다? 시점을 전부 다 일치시켜 줄 거예요. 시점을 누구로? 우리 위치 벡터 배웠죠? 얼마로? 원점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점. 원점이 그러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원점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벡터 OA, 벡터 OP, 벡터 OB라고 쓸 수 있겠죠. 얘들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간단하게 쓸 거다? 벡터 OA를 벡터 A,
라고 쓸 거고요. 벡터 OB를 벡터 요거에 종점의 소문자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P라는 녀석은 뭐라고 쓰면 돼요? 벡터 P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을 일단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니까 아까와 했던 대로 뭘로 해볼까요? 시점을 또 일치시켜서 표현해 볼게요.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해 볼게요. 얘가 그럼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는 K배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얘들을 여러분 어때요? 아, 우리 위치 벡터 배웠잖아요. 개복잡하네? 간단히 쓰자고요. 뭐라고? 벡터 A, 벡터 P, 벡터 B로요. 알겠죠? 틀린 거 없죠, 지금? 오케이. 그럼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는 자, K배 벡터 뭐야?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텐데 정리하는 거 좀 잘 봐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점 P잖아요. 점 P. 점 P를 구할 텐데 그럼 P는 이라고 바꿔줘야겠죠. P는 이라고 바꿔줘야 되니까 선생님은 여기에서 일단 K를 분배해 줄게요. 그리고 벡터 P만 남겨놓고 벡터 얘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좌변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K 그 다음에 뭐냐? 플러스 1이니? K 마이너스 1이지? 아, 이거 더하기 벡터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벡터 P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분의 K 마이너스 1 벡터 A 플러스 K분의 1 벡터 B라고 해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해주면 1 나오는 거 맞나요? 일직선 위에 있는 것도 만족해주고 벡터 P라는 녀석도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있잖아. 직선이니까 K배 해줬다라는 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얘를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디테일하게 봐볼게.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금 이 부분까지 이해들 되셨죠? 그 전에 있던 내용에서 그대로 이 부분만 이제 벡터 B, 벡터 A, 벡터 P로 간단히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디테일하게 봐서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부터 좀 바꿔볼 거예요, 여기. 여러분, A, B라는 녀석을 봐보세요. A, B라는 녀석. 그 다음에 AP라는 녀석 봐보세요. 어떻게 돼요? 길이의 B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다가 몇 배를 벡터 AP에다가 몇 배를 해야 벡터 B가 되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봐볼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 몇 대 몇? 1대 2가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 여기 길이는 이 전체 길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의 길이는 이 전체 길이가 되려면 3을 곱해줘야겠죠. 근데 3이란 것은 두 개를 뭐 해준 거예요? 더한 거잖아요. 그쵸? 좀 의심이 간다면 이렇게도 해볼까요? 너무 간단한 숫자로 했으니까 조금만 더 조금 약간 복잡하게 여기를 3하고 여기를 7이라고 해볼까? 7? 아니 8이라고 해볼까? 8.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길이의 B가 2,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요게 이 길이가 여기가 되려면 몇 해야 됩니까? 2가 몇이 되려면 7이 되는 거죠, 길이가. 그쵸? 여기 길이 2죠? 여기 길이는 7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b를 그대로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벡터 AB라는 녀석은 벡터 AP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돼요? 누구? 다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길이가 되려면 몇을 곱해줬어요? 7을 왜 곱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비율이. n 플러스 그렇죠. 여기 n 플러스 n이라고 여러분들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누구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K 자리에 그대로 n 플러스 n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도 그대로 n 플러스 n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분배해주면 n 플러스 n 벡터 p 마이너스 n 플러스 n 벡터 a라고 쓸 수 있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벡터 p라고 해주고 여기에 n 플러스 n은 어떻게 됩니까? 이항을 시켜줬을 때 요게 이쪽으로 넘어와야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벡터 어이씨, 실수를 하나 했네요. 일단 합시다. 자, 여기가 벡터 A의 개수가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벡터 A라고 되고 뒤에 있는 애는 벡터 B라고 써주면 되겠죠. 역시나 똑같이 뭐 해주면 됩니까? m 플러스 n을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말이야. 양변에 여러분들이 m 플러스 n을 나눠주게 되면 식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건 됩니다. 두 개의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여기 실수를 했네, 얘들아. 여기 길이를 그래 m이라고 해보자. 그치? 여기 길이가 n이잖아.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니? 요거 길이가 m이라고 한다면 먼저 m을 나눠주신 다음에 누구를 곱해야 돼요? m 플러스 n을 곱해주면 깔끔하게 나올 거 아니야. 아우, 바보 같은 놈. m을 안 해준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알았죠? 자, 여기다 m을 해줬어야 됐는데 쉽게 설명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렸어요. 쏘리. 자, 아무튼 이렇게 씁시다. 됐죠? 얘도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쵸? 그럼 이 항을 시켜줬을 때 여기가 살짝 변하네요. 그쵸? 얘가 어떻게 변해요? 자, 봐보자. 얘가 넘어가면은 m분의 m 플러스 뭐가 되니? n 해주고 빼기 1이죠.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통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통분을 해주게 되면 누가 남게 되니? n분의 n만 남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n분의 n.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봐볼게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볼 거냐면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벡터 p는 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요 벡터 p의 개수의 역수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m 플러스 n분의 m 이거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n분의 n 벡터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그대로 m 더하기 n분의 m 벡터 b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그대로 뭐가 나와요? 1 나오는 거. 괜찮죠? 그러면서 봅시다. 여기가 m 대 n 내분점이라고 했는데 가만 봐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봤던 기존에 있던 뭐하고 내분점 공식하고 또 흡사하게 나오잖아요. n 벡터 a. 자, 이거 봐봅시다 여러분. 분모 똑같지 않나요 이 녀석들?
분모 똑같으니까 똑같이 m 플러스 n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게 되면 여기를 n 벡터 a 더하기 m 벡터 b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고1 때 내분점 봤을 때 m 더하기 n이라고 썼으면 여기도 순서상 m 더하기 n이라고 쓰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쵸? 이대로 써볼게요. 그럼 봅시다. 내분점이니까 두 개 더해준 거. 그 다음에 얘는 여기랑 곱하고 얘는 여기랑 곱하고 했던 거. 오! 어때요? 마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 공식하고 거의 똑같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분점을 찾는 벡터 공식 또한 기존에 우리가 알았었던 누구하고 똑같다? 내분점 공식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표현이 누구로만 바뀐 것일 뿐, 벡터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을 좀 증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분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조금 선생님이 그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좀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제 잘 봐보세요. 요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우리가 놔두면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요거 공식만 선생님이 좀 따로 써줄게.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만들 때 우리 일단 어떻게 만들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 똥꾸야. 그게 아니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중점들한테 다 선을 그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그러면 중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만큼만 좀 해보겠습니다. 요 점. 오케이? 자, 그럼 이 점을 갖다가 잠시 M이라고 써볼게요. M. 자, 그럼 이 M이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해놓은보게 A, B의 몇 대 몇 내분점이에요? 1대1 내분점, 중점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벡터 M이라고 하겠다고. 벡터 M. 벡터 M.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선생님은 여기서 원점을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바라볼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얘가 벡터 M이고요. 얘가 벡터 A. 얘가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벡터 A. 이거 벡터 B. 얘는 벡터 M. 한번 봐볼래요? 몇 대면 내분점이라 했어요? 1대1 내분점이니까 바로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해주고 얘는 누구랑? A랑 얘도 누구랑? 벡터 B랑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M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2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다음 봐봅시다. 다음. 자,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긋고 나서 여러분,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합니까? 자, 여기에 존재하죠?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볼까?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이 지금 무게중심이에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은 잘 봐보니까 또 이 무게중심이 있는 선분을 봐보자. 이 무게중심이 있는 선분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두 개지요. 두 개인데 우리는 이미 여기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직선으로 좀 볼게요. 이 직선. 그러면 이 직선으로 이렇게 띡하니 봤을 때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벡터 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벡터 C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한 애는 누구예요, 지금? 벡터 G예요. 무게중심.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기 몇 대 몇이죠? 짧은 게 1, 긴 게 2잖아요. 그러면 벡터 G라는 녀석은 몇 대 몇 내분점?
1대2 내분점이라 해서 1 더하기 2라고 써주고 분자도 똑같이 1 더하기 2라고 써주시면서 1은 누구랑 벡터 C랑 곱해주시고 2는 누구랑 벡터 M이랑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분모 3 되죠? 벡터 C는 2라고 곱했다 했으니까 그냥 벡터 C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벡터 M이란 녀석은 봐보니까 2분의 벡터 A 더하기 F 벡터 B죠. 근데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누구가 남아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죠. 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무게중심을 향하는 그 벡터도 우리가 3분의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는데 선생님 익숙한 듯 익숙치가 않아요. 그쵸? 익숙한 건 뭐 때문에 익숙해요? 저 공식을 많이 봤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익숙치 않은 건 누구 때문에? 벡터 때문에 우리가 익숙치 않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